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달 도 시군 번영연합회가 기초의회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폐지 어떻게 나오게 된 이야기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오픈 스튜디오에 정유선 전 강원도 의원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좀 민감한 사안입니다. 네. 자, 먼저 이게 지난달 3월 26일이었죠. 방송 기준으로 보면은 지지난달 2달 전인데, 자,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번영연합회가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성명서 자체는 일단은 본문만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 자료는 표를 그려가면서까지 굉장히 공들인 성명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기초의회 자체를 없애자, 폐지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의회인 강원도의회는 냅두고 각 시군의회, 뭐 춘천시, 원주시 혹은 뭐 양양군, 이런 홍천군 이런 시군의회는 폐지하자는 것이고,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일단은 기초의원들이 당초 지방자치제가 시작될 때는 무보수 봉사직이었다가 2006년도에 정당 공천제가 도입이 되면서 중앙 정당이나 혹은 국회의원들 혹은 각 정당이나 당협위원장들에게 종속된 역할만 할 뿐이지 지방자치제의 견제나 감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과 함께 이것이 주요 골자이고, 부수적인 것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간다던가 뭐 이런 비판을 받는 것들, 또 일부 지방의원들의 일탈 문제, 또 겸직 문제, 이런 것도 성명서에 들어가 있었고요. 또 인구가 줄어서 공무원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은 왜 보좌진 수를 늘리려고 하냐, 이 기초의회 의원들까지 보좌진이 필요하냐, 이것은 예산 낭비다. 이러한 총체적인 기초의회의 문제들을 다 집어넣어서 결국 주요 골자는 기초의회를 폐지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체제로 광역의회 양원제를 도입하자, 이런 대체제를 좀 집어넣었어요. 상원, 하원처럼. 네,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성명서 말미에는 참고자료로 지방의원들, 특히 기초의원들의 그 겸직 실태 조사와 뭐 예산 현황 이런 걸 첨부한 그런 성명 발표였습니다. 명과 암 중에 암만 좀 많이 부각된 성명서.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의원님, 이런 주장이 각 기초의회에서 좀 어떤 반응들이 보이고 있나요? 본인들의 밥줄과 관련된 일이니까 당연히 발끈하셨겠죠. 예.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법률상의 문제가 있고요. 예.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그 4장짜리 성명서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드셨잖아요. 그 헌법상 자치단체에는 무조건 그 의회를 두도록 우리나라 국가의 헌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할 근거는 이미 있고요. 이게 1952년에 제1회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11대 뭐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잠깐 없어졌다가. 네, 잠깐 없어졌다가 1991년에 다시 살렸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지방자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신 뭐 여러 가지 해외 연수를 나가서의 문제, 아니면 뭐 세비의 문제, 공무원 숫자의 문제, 이런 걸로 따지면 지방의회에서는 하실 말씀도 억울함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럼 국회에는 왜 존치해야 될까? 당장 아니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비서관이 9명이나 있고 출석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1년에 받아가는 그 세비만 해도 월 1,300만 원씩 어마어마한 세수를 받아가고 계시는데 아니 거기다 놔두고 왜 우리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도의회에 대한 양원제를 말씀하시면서 또 시의회가 결국은 뭐예요? 국회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도의회 양원제로 가면 그럼 도의원들은 국회 종속이 없어질 것인가? 그것이 대안이 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이제 기초단체의 사업이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리고 견제하는 기능은 기초의회밖에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이건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그것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고 계시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시점에서 방금 좀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론적인 의문이 드는 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 1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 제 118조
2항에 보면 지방의회 조직 권한, 뭐 선거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기타 등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예. 이 법령이 위임된 것이 지방자치법인데 지방자치법 제37조에는 의회의 설치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규정한 것을 헌법에 아예 못 박아둔 것인데 이게 둘 수 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쵸. 둔다 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대별로 뭐 구분을 두던가 예. 혹은 뭐 그 기초단체에는 그 두지 않는다는 그 구분을 두던가 해서 시군단위는 두지 않는다 하는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성명서가 법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난항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단순히 법령만 지방자치법만 바꾸는 게 아니라 헌법적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법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를 기초의회를 시군의회를 없앴는데 어떻게 했냐? 우리 헌법 1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 뭐 서귀포시, 뭐 네, 거기 네. 있는 시군은 네. 이거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거기서 시라는 명칭은 그냥 행정상 관습상 붙이는 명칭이고 우리는 그 명칭에 이따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개정을 한 것이고요. 강원도도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네. 거기 또 그게 바른가, 그게 올바른가 그런 방식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들고 있는데 지금 뭐 번영연합회에서 제주도 현재 기초의원 없이 여기가 지금 광역의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죠. 그것은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제주도에 원래 있던 시를 다 없애는 형태로 네.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시가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기형적인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 같은 거죠.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의 재편 편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특별시가 있고 그다음에 예. 광역시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도가 있고 또 시, 군 이렇게 나가는데 네. 서울특별시는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특별시로 지정받기 위한 인구수나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를 규정할 만한 근거가 안 되죠. 예.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를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은 메가시티로 묶을 수도 없고 절대로 하나의 시가 광역이 될 수도 없는 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우리도 특별자치도를 해달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강원도가 번번이 막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강원도는 기초단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는 아니지만 특별자치도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그건 4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행정구역의 시군을 없애겠다. 네.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가져갔던 것이죠. 그런데 운영을 해보았더니 네. 정작 제주도에서는 지금 18년, 올해, 그러니까 지금 시행된 지 18년째인데 올해 도지사가 결국은 다시 기초단체를 부활하는 걸로 제주 도민투표를 거쳐서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바로 그게 부활하는 게 아니고 투표 거쳐서 그렇죠. 하겠다. 투표를 거칠 뿐만 아니라 이거 역시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법안은 발의되어 있고 이게 법사위에 머물러져 있는 네, 상태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는 이미 민선 도지사가 당선되면서 계속해서 기초단체를 부활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번번이 무산되었죠. 네. 왜냐하면 단일도가 아니면 해줄 수 없다라고 특별자치도를 받으려면.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서는 핑계가 딱 생긴 거죠. 강원도, 전라북도 됐잖아. 그럼 우리도 살려줘. 이게 되고 있는데 맞물려 가고 있는 건데 강원도는 오히려 거꾸로 이미 해본 곳에서 기초가 없으니까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한 걸 거꾸로 우리는 기초를 없애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18개 시군의 의견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던 기초단위를 다 없애고 강원도청의 도의원과 그다음에 도청의 공무원들만 가지고 18개 시군의 민원들이나 행정을 다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에서는
다시 기초의회를 이제 부활을 네.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 폐지에 대한 피해를 봤으니까 그렇죠.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 네. 자꾸 맞습니다. 다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강원도는 왜 또 이렇게 가고 있는지 자, 이 번영연합회의 네. 기초의회 폐지 주장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설명서를 보고 뭐 이해는 됐습니다. 이 번영회라는 조직이 말이죠. 법정 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번영회의 각 시군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춘천시 번영회의 경우에는 1927년에 처음 생겼다가 중간에 약간 해산됐다가 네. 다시 65년에 생기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의 번영회들이 대다수가 역사가 5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번영회가 지역을 번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시군 의원들하고 접촉이 많은데 이 시군 의원들이 업무를 하는 것이 번영회가 보기에는 썩 탐탁치 않다라는 것이죠. 지방 정부는 시군의회가 견제를 하는데 시군의회가 잘못했을 때는 누가 견제하냐? 우리 번영회가 견제를 하겠다. 약간 이런 입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성명서가 나오게 된 것이고 사실 이 성명서의 주요 골자는 기초의회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지만 그 골자를 차치하고 그 뒤에 있는 사유들을 살펴보자면 뭐 시민들이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사유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기초의회 폐지를 먼저 강하게 갖고 나온 것이고요. 번영회의 역할이 최근에 가장 두드러졌던 거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개정을 시도하면서 네. 국회에서 강원도민들이 대다수가 올라가서 국회 의사당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네. 시위를 할 때 번영회에서 상당수가 올라갔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번영회의 지금 입지가 날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 속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주도라는 게 말씀하셨는데 네. 뭐 제주도가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없애고 돌아가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각 제주특별자치도, 뭐 세종특별자치시, 뭐 강원특별자치도가 다 목적이 다 달라요. 제주특별자치도는 김영삼 대통령이 중문 관광단지를 방문했다가 이걸 관광을 좀 특별히 시켜라라는 말이 기화가 돼가지고 특별히 시켜라. 특별자치도까지 간 것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오로지 관광과 국제화를 목적으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관광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니까 이런 기초 의원들이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도를 목적으로 간 것이고, 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4대 규제 철폐 아닙니까? 네. 농업 규제, 산림 규제, 환경 규제, 군사 규제 네. 이 4대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것인데 규제 철폐라는 것은 결국 민원을 들어서 여기 문제가 있다 이걸 네. 해결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또 광역의원들의 역할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의원님 생각 네. 어떠세요? 뭐 지금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 잘 해주셨고요. 그 강원도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18개 시군이 만약에 그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단체를 없애고 기초의회를 없애겠다고 했다면 18개 시군이 아무도 협조를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강원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18개 시군이 협의해서 하는 새로운 특별자치도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고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강원도청 공무원들이나 도지사가 18개 시군에 직접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제주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기초단체를 부활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예산의 문제, 네. 그다음에 조직 결정권의 문제, 그다음에 조례 제정권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강원도 중심으로 편지되어 있고 공무원 숫자도 거기가 강화돼서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이 너무 세다라는 것들을 시민들이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어서 이런 그 민원을 대응하는 것도 느리고 또 뭐 그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건 기초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오래까지 해왔었고 오랫동안 해왔었고 그거를 또 없애는 거는 또 공백이 생길 수밖에 그걸 없는.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 이런 것 같아요. 그 성명서를 본 시민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없애는 건 아닌데 오죽하면 성명서가 나왔겠냐. 네? 기초 의원들이 예. 오죽했으면 성명서까지 나왔겠냐. 이 연합회 입장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없애기는 좀 하는 그런 좀, 느낌입니다. 그쵸. 네. 좀. 근데 사실 네. 이 번영연합회에서 낸 성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만 좀 드러나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 번영연합회의 입장을 살짝 좀 대변을 한번 하자면은
기초의회도 뭐 지금 뭐 기초의회 의원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러면은 동 단위도 의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약간 억지성이 있겠지만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초의원이 동단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구가 아, 읍면동.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천 그 지방자치단체 시군을 대표하긴 하지만 네. 투표는 이제 동단위로 네, 투표를 하기 아, 때문에 예, 맞네요. 지역별. 생각을 못했네. 동장님도 계시지만 예. 이 통장님 계시고. 예. 자, 그럼 기초의회 폐지 이걸 거론하기 이전에 앞서 이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이제 정당 공천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요 지금 이제 공천을 두고 어떤 공천이건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밀실이다 뭐 불만들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폐지법안 발의되기도 했었잖아요. 이 공천제에 대해서. 네, 19대 때. 예, 네. 근데 이 지금 두 분께서는 이 공천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경험을 해보셨던 분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10대 도의원이었고 네. 그리고 저 역시 이제 공천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정치외교학 박사과정을 공부한 학생과 연구자 입장에서는 네. 정당 정치라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워낙에 오랫동안 양당 체제로 굳어져 있어서 네. 이 정당을 떼고 인물로 과연 이제 사람들이 이 의원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는가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을 해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그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그 기초단체나 아니면 그 광역의회에서는 그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에 대한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미 얘기하셨듯이 2009년에 전국 시장 군수청장 협의회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가 한 77.6% 정도. 그다음에 의원들 정당 공천제 폐지는 86%가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6번 정도의 법안 발의가 됐어요. 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 근데 이제 4년 내내 심의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예. 사실 지방의원이 정당이 없었던 때가 있었죠. 지방의회 역사 속에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고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천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그 정당이 없이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 돈과 그다음에 지역의 조직을 이미 갖고 있는 토 세력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사람 말고는 출마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정당 공천제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정당 공천제, 특히 이제 기초단체와 관련해서 정당 공천제를 좀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천이 공정한 것인가? 네. 그렇지 않다라고 이번 총선에서도 굉장히 문제 제기가 됐었고 또 하나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게 줄을 서지 않으면 공천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이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신껏 일을 하는 사람을 시민들이 가력 뽑으려면 그럼 정당 공천제 폐지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예.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40초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정당 공천제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당 당직자랑 사석에서 긴밀하게 토론한 적이 있는데 중앙당 당직자가 하는 말이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면 당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당의 존립 가치가 국민으로부터 있는 건데 국민이 힘든 게 중요하냐, 정당이 힘든 게 중요하냐. 지금 국민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정당이 힘들다고 이걸 유지하겠다는 거냐. 제가 큰 소리 치면서 반박해줬던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폐단이 워낙 많습니다. 이 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방송 시간까지 또 체크해 주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편에 계속해서 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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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헬로 이스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